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교회사회 사업과 연대하는 교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교회사회 사업과 연대하는 교회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할 학습 목표는 지역사회 조직과 교회사회 사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요. 또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교회사회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과 연대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목차는 지역사회 조직과 교회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교회사회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과 연대하는 교회로 나누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하고 또한 사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현상적인 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실천의 윤리적 당위성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와 동떨어진 그리고 사회와 무관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 안에 있으면서 부단히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사회 제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역사회 조직과 교회사회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조직의 이해와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와의 관계성,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지역교회와 사회복지 실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은 지역사회의 욕구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 욕구나 목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확신과 의지를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내적이고 외적인 자원을 발견하여 작용을 가하면서 지역사회에 있어서 협동적, 공동적인 태도와 실천을 확대하고 증진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의 주요 목적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욕구와 그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합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동원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자와 지역사회복지의 목적과 발달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련된 개인 간의 상호 관계성을 향상시키고 촉진시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복지 문제와 욕구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또 사회사업의 목적 그리고 프로그램 및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와의 관계성을 볼 때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하고 또한 사회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현상학적인 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와 무관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 안에 있으면서 부단히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사회 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수행해야 할 사회적 기능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실천의 입장에서 볼 때 종래의 사회복지는 선별된 복지로서 한정된 대상자만을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에 기초한 무위탁 주민들의 시설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개를 해왔습니다. 현대사회복지는 그 대상자들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지역사회에 연계된 개체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는 지역사회에 존재된 주민들을 그들의 문제,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욕구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남으로써 이를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가운데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안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복음, 개인의 구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의 차원에서 강조한 것은 수직적인 사랑만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동안 선교를 주로 복음화로만 생각하여 왔지 인간화로 생각을 못하였던 것도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떤 개교회주의로 교회가 발전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교회 사회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연결망의 구축과 교회 자원봉사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 형성과 교회 자원봉사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 연결망의 구축과 교회 자원봉사를 볼 때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교회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의 연결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들도 일방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운영해왔고 매우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의 사회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체계죠. 지역사회 자원 체계와 네트워크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내의 기관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 자원체계의 나름대로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합하여 중복이나 누락과 같은 비효율성을 막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원체계에 대하여 전문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운영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관리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관리 체계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운영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가장 이상적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자원체계들이 욕구조사에 참여할 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목적이 설정될 수 있고 기획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망 내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를 따라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고 배치, 감독한다면 종합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체계가 구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 형성과 교회 자원봉사입니다. 지역 공동체 형성을 살펴볼 때 현재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이웃 간의 관계 상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님비 현상이라고. 님비 현상은 우리가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내 영역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님비의 약자를 딴 것이죠. 그래서 님비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 어떠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시설 또는 우리가 다른 데에는 세워도 되지만 우리 내 바운더리 안에는 세우지 마라.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 유해 환경 등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해체의 한 단면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시설과 기관들은 이와 같은 공동체적 특징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자원봉사를 살펴볼 때 바로 교회 자원봉사는 과제를 성취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시작된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자원봉사는 일종의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 행동입니다.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 변화와 사회 개발의 핵심적 부분이었습니다. 교회 자원봉사 활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지만 결국에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공동체들에게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7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기관들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매개체로 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갈 때에 교회 자원봉사 활동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연결망을 통하여 관계를 깊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조직과 연대하는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사회사업이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봉사 욕구에 대한 부응이며, 세 번째는 사회복지 업무 분담과 네 번째는 지역사회와 자원 연계입니다. 첫째,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사회사업입니다. 지역사회가 뭘까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 간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상주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적 공동체이자 인간적 공동체이고 사회적 공동체이자 문화적 공동체입니다. 한 지역을 재구성하는 사람들과 기관들의 지리적 집합체이자 또 공동의 관심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체적 삶의 현장이자 생활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며 구체적인 일터이고 이웃과 친교의 장이며 기독교적 가르침과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할 장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사회사업이란 교회가 동원이 가능한 또 교회가 동원 가능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기독교 단체의 실천적 노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봉사 욕구에 대한 부응으로서 볼 때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으로는 예를 들면 의료기관, 또 요식업계, 또 사설학원들이 있겠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봉사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민간자원의 봉사 욕구를 지역사회의 지극히 작은 자들의 결핍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봉사 욕구에 부응할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분담을 잠깐 보면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을 했습니다. 인력이 줄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됐고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업무와 수급자에게 급여 지원이라든지 소득에 대한 확인, 금융자산에 대한 조회, 자활 프로그램 관리, 수급자 추가 책정과 의료보장 관련 업무,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아동복지 등이 있습니다.
업무량의 과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나 자료 수집, 상담 등의 이런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바로 지역사회 공공복지 자원이나 민간복지 자원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업무 일부를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자원들과 지극히 작은 자들의 욕구를 보다 충실히 연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분담적인 업무를 볼 때는 자산조사나 상태조사와 같은 법적인 판정, 그리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실태조사의 업무, 그리고 상호관리 업무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합적인 사업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교회가 단독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경우 여러 개의 기관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별기관들이 단독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경우 복지사업을 수행할 필요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역사회의 몇몇 교회들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여 필요한 인력도 상호 지원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교회 간의 경쟁의식이 강한 오늘날 교회 간의 연합사업은 다각적인 노력을 수반해야만 그 효과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의 연합사업을 통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의 일반 복지기관이나 또는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복지시설이나 기관들과 유기적인 서비스망,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사회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연합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기획하는 조종자의 역할을 수행할 협의회 조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별적인 연계도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하고 교회 봉사를 실시할 때 지역사회 인적자원, 물적자원, 그리고 기관자원과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들과 나누고 또 섬김으로써 교회 사회봉사의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나 소년수녀 가장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라는 것은 이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분들의 대상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클라이언트들을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으로는 공동모금회와 같이 연계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사업체와 연계하거나 또 잉여식품들을 잘 전달해주는 부분과 함께 나눔에 대한 은행과 연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까요? 지역 독지가가 개인과 연계시키는 부분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라고 그러죠. 여기서 직접 운영하거나 연계하여 교회 사회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빈민들의 물질적 결핍을 완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요식업체, 식품가공업체와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관, 독지가, 기타 사업체와 접촉하여 잉여 물품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연계하거나 교회가 직접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지역사회의 개인과 후원교련을 연계하여 이들의 물질적 결핍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교회 사회사업과 연대하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또 토의할 내용들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함께 토의하고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